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OSMTV를 찾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코로나 또 건강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는 그 SNS에 올라온 이제 밈인데 이건 뭐 scientific fact, 그 과학적인 이제 사실입니다. 시중에 유통되는 립스틱 전 제품에서 카드미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. 예, 이 카드미움은 이제 중금속 중에 하나고요. 보통 뭐 담배, 건축재, 페인트, 그다음에 배터리, 영어로는 이제 배터리, 그다음에 매연, 이런 데 들어있는 발암 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우리 얼굴에 이제 입술을 보면 입술이 보통 이렇게 핑크빛, 그렇죠? 그 말은 그 입술이 굉장히 혈관 조직이 풍성하고 그리고 표면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그 립스틱을 이제 바르면 뭐 여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그게 이제 피부, 입술이라는 피부를 통해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요.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입술을 빨면서 또 구강으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카드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금속이고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셔야 되고요. 중금속이 그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중금속이 담당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몸에서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고 담당하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, 뭐 마그네슘, 칼슘, 뭐 소디움 이런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이 중금속들이 대신해서 오히려 그 미네랄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적인 세포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든지 또 멀쩡한 세포를 이렇게 암세포로 바꾸는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하셔야 되고요. 그럼 어떡하냐? 뭐 그냥 생얼로 항상 다니냐? 화장품도 다 쓰지 말아야 되냐? 예,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. 물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그 성분들을 잘 읽어보시고 뭐 친환경, 그린 뭐 이런 그 표에 속지 마시고 실제로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셔서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이 있는 것으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좋은 식단을 잘 꾸리시면 그게 이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.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뉴스는요. 그 최근에 미국에서 inconvenient study,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불편한 연구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상영이 되었습니다. 물론 정식으로 큰 극장에서 개봉된 건 아니고요. 이제 독립 영화들, 또 독립 영화제 이제 이런 곳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ICAN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델 빅트리 이분이 뭐 CEO죠 거기는.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오래전에 그 CBS에서 메디컬 닥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의료 주제를 가지고 하는 쇼, 예, 그 공개 방송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진행했던 그 베테랑 TV 프로듀서고 또 이번에 제작한 이 영화 Inconvenient Study 말고도 또 VAXED라는 그러니까 VAXEED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제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이나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, 예,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시리즈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. 몇 년 전에.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불편한 연구라는 이제 제목의 그 1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시작해서 발표를 했는데, 저 이제 다 봤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. 다 이제 지금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굉장히 그 백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유아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고 또 안전하지 않은지,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류 의학계 그 주장들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지, 또 이제 백신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, 또 보건당국과 의료의학계가 이런 효과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이 백신을 접종받고 피해 입은 그 피해자들 또 유족들 가족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
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뭐 아무도 관심이 없고, 예,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아마 제 페이스북 그 친구분들은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핵심 가장 주제되는 내용이 뭐였냐면, 아시다시피 그 기존의 지금 백신들은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백신을 접종받은 그룹하고 가짜 백신, 플라시보 그룹하고 실제로 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조군 실험이 없습니다. 그게 뭐 있어도 굉장히 짧게 하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으로 대체하고 아니면은 기존 백신과 새로 나온 백신 두 백신을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나온 백신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맞추게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번역도 했지만 이제 후향적 스타디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이 접종되고 나서 그래도 접종하지 않은 그룹하고 접종받은 그룹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어느 그룹이 더 그 백신의 효과를 받고 또 그 백신의 부작용에 덜 시달렸냐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연구를 아주 대규모로 시행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. 미국에서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리포트 그러니까 이제 정식 연구 논문의 형식을 띈 그 연구 리포트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이게 연구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델 빅토리가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던 그 연구 저자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실제로 이제 후향적 스타디를 대규모로 했더니 백신 맞은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부작용이 심각하고 또 더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아주 명백한 결과들을 보여준 이런 훌륭한 연구 했는데 왜 이거를 정식으로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연구 저자가 현직에서 지금 그 헨리포드라는 큰 그 재단에 속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이거 내가 발표하면 연구 논문으로 제대로 발표하면 이거 내 이제 그 커리어는 끝나는 거다. 당연히 의료계 주류 과학계에서 왕따 당하고 자기는 이제 그 자신이 없다는 거죠. 그런 현실을 마주할. 제가 그런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.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. 솔직하게. 예.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이 백신 특히 백신 부작용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든지 또는 이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 위험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정말 그 양심 있는 의료진들, 의사분들 또 과학자들이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정말 현직에서 다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진짜 그 주변인으로 그냥 몰락하는 그래서 복귀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이고요. 심지어는 뭐 의사 면허 취소된 분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훌륭한 양심적이고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후향적 연구를 담당했던 분은 이제 그 정도 용기는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인터뷰에서 나오거든요. 자기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자기 아직도 커리어 은퇴하기는 좀 이른데 뭐 어쩔 수 없었다. 이해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이런 그 엄청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는 거 이제 그거 알려드리고요.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한글로 좀 이렇게 뭐 더빙까지는 너무 이제 또 비용과 그 인력이 많이 드니까 한국 자막 처리 정도 한 영상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국에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 예, 그 한글 자막으로 또 달아서 6부에 걸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한글 자막 올라온 그 영상은 여기 밑에 제 영상 댓글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.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그래서 결국 그렇게 훌륭한 연구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발표되지 못한 이 현실을 이제 감안해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불편한 연구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. 그래서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꼭 시간 내서 다들 좀 보시고요.
정말 이 정보의 그 홍수 시대에서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바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.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꼭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자, 그 뉴스는요. 그 폐렴규균 백신 또는 뭐 폐렴 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폐렴규균 백신이 폐렴과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. 예, 그런 연구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연구진이 223만 명, 와, 엄청난 그 숫자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어요. 근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제 연구진이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게 PCV13, 이게 백신 종류 이름입니다. 그 다음에 PBSV23,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백신 다 폐렴균 폐렴 위험성이 오히려 83%, 21% 각각 증가했고, 그 다음에 모든 원인 폐렴 위험성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, 그 폐렴 위험성도 백신 접종 그룹에서 55% 증가하고 또 24% 증가하고, 그리고 PCB13 백신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성이 91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PBSV23 백신의 경우는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? 폐렴 걸리지 않으라고 백신을 맞았는데 폐렴 위험성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또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고 아니면 감소 효과가 없던지. 그럼 도대체 이 백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거죠? 와. 그래도 한국은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또 대상으로 무료 폐렴규균 예방 접종, 그래서 뭐 무료 접종, 또 효도 접종 이걸 또 효도하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, 와, 진짜. 그러니까 백신이 사기라는 말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이런 그 연구 논문의 팩트 베이스드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.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뉴스는요.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폐는 그냥 어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자폐가 사실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특출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뭐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좀 특별한 그런 능력을 수행하는, 뭐 한번 봤던 그 장면들을 그대로 기억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막 그림으로 다 그린다든지,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장애는 아니죠. 그 정도면은.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부터 정말 도저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, 그죠? 대소변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자폐까지 굉장히 이 증상이 다양합니다. 그래서 스펙트럼,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부르는데,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원인들, 그러니까 100% 이거다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 요인들, 리스크 팩터라고 하죠.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까지. 근데 그런 연구 논문 중에서 한 300편 이상을 아주 다각도로 분석한 그런 최신 연구 논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연구 논문은 사실 진짜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의 한 8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긴 연구 논문인데,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, 그 300편 이상의 그 연구 논문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,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 또는 위험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또 그림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유전적인 소인, 그 다음에 신경 면역 생물학.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체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서 신경계를 이제 건드리는 그런, 그 다음에 환경 독소. 예. 우리 주변에 뭐 독성 물질이 너무나 많죠. 화학 물질도 많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임신 중, 스트레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해당되는 거 있죠. 또는 임신 중 약물 복용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
뇌에 염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뇌에 염증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뇌의 정상적인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발달 장애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신경계 장애. 그래서 그런 발달 장애, 신경계 장애들이 결국 나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그림에도 보시면 이 오른쪽에 거의 한 50% 정도 그림을 차지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방 접종, 그러니까 백신입니다. 백신. 그러니까 백신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석한 또 연구 논문들을 참고했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백신을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이 또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를 막 혼합해서 맞고 그 백신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, 그렇죠? 중금속 또 면역 체계를 그 이렇게 트리거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약물들, 합성 물질들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큰 위험 요소 또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정기적인 소아 혼합 예방 접종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기전, 그 메커니즘 또는 임상적, 역학적 연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확실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연구진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 그죠? 최근 몇 년 사이에, 한 몇십 년 사이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봤을 때 가장 그 위협적이고 심각한 요인이 바로 예방접종,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하는 이 정책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 또 접종 시기 또 접종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연구 논문에서 예방접종, 백신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명백한 100% 원인이다.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리스크 팩터, 위험 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환경 독소, 또 신경면학, 생물학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말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백신 접종 정책을 보류하든지 그렇죠? 아니면 뭐 맞더라도 맞고 싶은 사람들만 정말 맞게 하든지 의무 접종, 강제 접종 그런 모든 정책 다 폐지하고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연구 논문들이 나와도 뭐 그죠? 주류 의학계, 제약업계, 또 의학계, 보건당국은 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죠. 그러니까 백신이 질병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어도 그래도 이거는 원인이 아니야. 그렇게 이제 우기는 이 현실. 모르겠습니다. 이거 정말 어떻게 더 해석을 해야 될지. 자, 그 뉴스는요. 이거 어저께 제가 조선일보에서 본 뉴스인데 그 키 더 크게 하려고 성장 호르몬 주사 놓는 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. 그러니까 뭐 키는 예를 들어서 그 또래 집단에서 한 뭐 4% 이상 이렇게 그 속하고 키가 작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의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든지 어떤 의학적 처리 그 치료를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도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는 정말 너무나 씁쓸하고요.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키 작은 거를 질병으로 보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고요. 그 뭐 또 못생긴 거를 거의 질병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정말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모두 다 뭐 남녀노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똑같아. 너무 이 외모에 목숨 거는 나라. 그죠? 성장 클리닉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. 성장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걸고
이 키는 작지만 건강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방학 동안에 숨은 키를 찾아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캠페인하면서 광고하면서 돈을 버는 이 의료 시장. 뭐 키 크면 좋지만 뭐 키 작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, 그죠? 키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. 그리고 성장기 키가 커야 할 시기에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겁니다. 그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, 사실은. 하여튼 뭐 돈벌이 참 씁쓸합니다. 자, 마지막 뉴스. 자, 우지 라면의 귀환. 예, 우지 그러니까 그 쇠기름이죠. 이 삼양식품 삼양라면이 우지기름 썼다가 이거 뭐 방송에서 한번 공격받고 나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, 그죠? 아직도 삼양라면이 제가 알기로 삼양라면이 아마 최초의 라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우지 파동 나고 나서 거의 이제 망했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는 이 동물성 식품, 동물성 기름이 몸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, 좋다 오히려 그런 이제 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우지 라면이 귀환을 한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. 근데 예,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 좋은 거 맞아요. 적당량 드시면. 근데 그랬다고 라면이 뭐 건강식품이 됩니까? 라면의 문제는 뭐죠? 다 아시겠지만, 그쵸? 라면의 그 면의 원재료인 밀, 그쵸? 그 밀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, 그죠? 그 다음에 GMO, 유전자 조작 작물이고, 또 거기에 들어있는 그 글루텐,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들어있는 그 글루텐이 또 완전 엘러지, 음식 엘러지에 또 그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다가 또 거기 들어가는 그 스프가 뭡니까? 재료가 다 인공 첨가물, 그죠? 그런 덩어리가 이런 뭐 우지 아니라 우지 할배를 써도 라면은 그냥 초가공 식품 건강에 해로운 그런 종류인 겁니다, 그죠?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끔 먹을 건데 뭐 그렇게까지 따지냐,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또 꼬투리 잡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들이 가끔 우지 라면 먹으면 그 식품 회사가 연명을 할 수 있습니까? 그죠? 예. 그 라면이 또 요즘에 또 K 푸드 이런 또 대명사처럼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막 여기저기 팔린다고 하는데 뭐 정말 세상은 넓고 무식한 사람은 많다. 예,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봤는데, 예, 또 이제 가을 지나고 또 겨울이 곧 옵니다. 환절기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, 예, 또 다음 방송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. 감사합니다.